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등의 진입로 규정을 정비하라.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에서 진입로를 검토하는 것은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행로가 있는지, 두 번째는 그 현황도로 또는 개설되는 도로가 사용락이 필요 없는 공도가 아니면 그 이용권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두 가지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검토 기준이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나서서 정리해 주어야 국민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 길라잡이 323쪽에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허가권자가 진입로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건축물 건축 이후 해당 건축물에 주거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을 이용해 불편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 화재 재난 시 긴급 차량의 진입 등의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안전기능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며 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의 진입로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축법의 진입로와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허가에서는 건축신고서에 개발행위 허가서 등이 의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가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개발행위 허가서도 같이 붙어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도로만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진입로까지 같이 검토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도로와 개발행위 도로는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 또는 관리지역의 밭에 주택을 건축하려는데 그 대지 앞에 지목이 국어인 현황도로가 있다면 허가 신청자는 건축신고와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전용 허가, 국어점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협의라고 하죠. 이 건축신고를 접수하는 허가과 또는 건축과에서는 각각의 허가 신청 서류를 해당 부서로 협의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가에는 건축법 도로의 구조 너비 기준 미달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의 사용 승낙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또는 하천조명 허가, 국어점용 허가 등이 건축허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너비 구조가 아닌 사용승낙 때문에 보완 대상이 됐을 때에 현재 현황 도로가 마을길, 골목길 등으로서 그동안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마을길이라면 이런 현황 도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주민들 간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는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된 1,000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운영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과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도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비도시 미연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법 진입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사용승낙 문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이 있다면 이제 사용승낙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목의 지정도로, 즉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그 도로 부지 소유자의 사용허락을 받으면 지자체가 그 현황 도로 또는 도로 개설 부지를, 그러니까 이미 현황 도로가 돼 있거나 아니면 새로 도로 개설 부지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건축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2개 읽어볼게요. 건축법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 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 이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 구간, 연장, 폭,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할 것이다. 건축법상의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때는 이로 인하여 그 도로 부지 소유자들이 건축법에 따른 토지 이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 2008-2 4008 판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건축법의 도로로 지정이 되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돼서 누구나 사용허락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도로가 되나, 개발행위 허가 또는 산지전용 허가 등을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개설되는 기반시설인 진입로,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 또는 산지전용 허가의 진입로는 현행법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비도시 지역에 사후신고 건축물의 진입로나 비도시 미연 지역에는 지정되지 않는, 건축법 도로가 지정되지 않는 곳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현황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에 대한 규정은 현행법에 없었던 겁니다. 즉 건축법의 허가 기준에 맞는 너비 4m 또는 3m 또는 2m 구조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신설된 도로 중 건축법의 지정도로가 되지 못한 나머지 사유인 현황 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은 현행 건축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건축법 2조 1항 11호 및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있는 현황 도로가 전국에 무수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정확하게 유권 해석을 하지 않아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법 2조와 45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나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그러니까 건축허가나 신고 시마다 그때마다 시장이 건축법 도로라고 위치를 지정해서 구간, 연장, 폭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공고한 도로는 너비 4m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도로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는 사용락이 필요 없는 공도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런 도로를 지정할 때는 사용승낙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건축법 45조에 1항 2호에 1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건축법 도로를. 어떤 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그러니까 현황 도로다 그 말이죠.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정해진 현황 도로에 대해서는 사용락이 필요 없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건축법 도로란 2조 1항 11호 가목과 나목이 있는데 우리가 겪는 현황도로 너비 및 구조 기준은 대부분 가목의 법정도로와 나목의 지정도로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즉 가목의 법정도로는 대부분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이므로 도로법에 정한 기준에 맞게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목의 지정도로는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해야 공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옛날에는 2003년 전에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나눠져 있었던 이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건축법 지정 도로보다 너비 구조 기준이 더 엄격한데도 건축허가에서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현황도로 공공성에 대한 제한은 무시되고 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있다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허가에서의 접도 의무와 개발행위 허가에서의 기반시설인 도로 확보에서 불공평한 행정처분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법 도로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건축 목적의 형질 변경을 하는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반드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야 한다, 진입로를 라고 하는 부분이 명문화, 의무화되어 있다면 허가 신청자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 또는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가 분리되어 있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또한 건축법에 지정 공고 의무가 있기 전에 있었던 허가에서의 현황 도로, 그리고 지정해야 하는데도 부서 협의에서 빠뜨린 현황 도로, 또 건축법 44조 1항 단서에 의해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현황 도로 등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무리한 현황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인 진입로를 만드는 목적이 건축허가 목적이라면 개발행위가 따로 받던 건축허가하고 의제돼서 개발행위를 받던 그 진입로는 사유이든 국유이든 허가를 받으면서 건축법 도로로 전부 지정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면서도 사유인 현황 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유인 도로를 이용해서 새로 건축허가를 받을 사람은 건축법 도로와 달리 개발행위 허가 진입로는 사용락을 받아야 되는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불공평이 발생한 것은 과거 각종 법령에 의한 형질 변경 허가로 만들어진 도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못한 법령 미비에 있는데, 이런 이유로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민이 토지 소유자의 사용락을 받으면서 큰 부담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개발행위 허가 진입로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배타적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혼자 부담 지어도 되지만, 그 길에 접한 그 현황도로, 개발행위 허가 때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못한 그 현황도로에 접한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다면 그 여러 필지 소유자들이 n분의 1씩 나누어서 공도로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자체장은 지금 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이 네가 아쉬우니까 네가 그냥 사용락 받아서 모든 책임을 다지고 공도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가 할 일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해설지 214쪽에 있는데,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에 필요한 도로가 현지 여건상 일반의 소통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 민원 등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시설의 진입로를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법에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행위가 운영지침 2-6-8에 보면 기부 체납 시설은, 그러니까 기부 체납 시설은 도로도 있지만 상하수도 관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도로, 상하수도 관로 등 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대상지 내에 건축물 등을 위해서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한다. 그러니까 사업단지 내에 있거나 사업단지 밖에 있다 하더라도 그 허가 신청자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기부 체납을 하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밖에 있는 것은 그 도로나 상하수도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필지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기부 체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장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쉬운 허가 신청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여러 허가에서 개설된 도로는 그 소유자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것인데도 법 또는 제도가 미비해서 그 근거를 남기지 못하는 관계로 지금 그런 현황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국민은 너무 큰 부담을 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반면 국가 및 지자체는 각종 법령에 의해서 개설된 진입로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이 명백한 현황 도로를 제외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자연 발생적인 현황 도로는 토지보상법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공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황 도로를 공도로 만들려는 노력은 국가 및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적어도 국가와 주민이 같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비례 원칙에도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허가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만들어진 모든 진입로도 너비 및 구조 기준에 맞다면 건축법의 지정도로처럼 공도로 만드는 근거를 건축법에 두는 것이 공익 달성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었다는 논리, 기반시설 확보 의무, 기부 체납 등을 찾아서 국민과 일선 지자체 건축허가 공무원을 편안하게 해줘야 할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황도로 공공성보다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보호가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면서 지자체가 국민에게 사용 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의 비례 평등의 원칙 또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만 받아서 건축하는 경우 진입로, 개발행위 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진입로, 산지관리법 및 각종 공법에 의해서 개발 규제가 강한 곳의 건축허가에서의 진입로 등에 대해서 국토부 및 지자체가 어떻게 진입로를 판단해야 할 것인지 하나씩 사례를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